가방 챙겨, 옷 입어, 손 씻어, 밥 먹었어, 양치해, 네. 자, 책 읽어. 이런 거밖에 없어요. 되게 명령조고 아이들한테 하는 말들이 굉장히 협소해요. 안녕하세요. 교육 콘텐츠 플랫폼 더 배우다의 대표 양춘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그냥 신문을 읽고 말면 사실은 뭐가 재미도 없고 반대로 또 생각이 확장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랬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질문이요.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던져주고 너 읽어봐. 거기 뭐 적힌 대로 써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주제인 것 같아? 그리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창의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얘가 제대로 이해했나를 알기 위한 질문거리. 그리고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창의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그다음에 논리적인 추론을 요구하는 질문들을 많이 심어 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따라가시는 것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또 아이들한테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어려웠어? 너 어땠어? 내 아이에 대한 수준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흔히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우리 애한테 어려울까요? 어디 딴 사람한테 묻잖아요. 인터넷에 묻고. 그게 아니라 아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냥 이거를 한번 샘플로 해보고 너 이거 어려웠어? 아니 어렵진 않았어. 아 그래? 할만해? 엄마 괜찮은 것 같아 하면 하시면 되는 거고 엄마 나 이거 너무 어려워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면 나중에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뭐 다른 아이가 하니까 내가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 맞춤으로 한번 물어보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우다다 뉴스를 발행은 하고 있지만 가장 첫 모델이 우리 아들한테 제일 해보거든요. 근데 아들한테 물어봤을 때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어려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난이도를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중에 이제 일반 신문으로 또 신문 읽기를 지도하시거나 어린 신문으로 신문 읽기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약간 그 아까 논리적인 추론이라던가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발행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선별하거나 또는 뽑아내는 어떤 뭐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던가 또는 뭐 좀 창의적인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질문이 된다던가 이런 뭐 팁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 기사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그게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이슈가 되는 그 행동을 왜 했는지를 물어보면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니까 이거는 상황이 있고 그 주인공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죠. 불이 났던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기숙사에 자고 있던 아이가 온 기숙사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웠고 그 아이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은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사실 무서웠을 텐데 불이 난 걸 알고 근데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웠던 거, 그 새벽에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창의력의 문제라기보다 이 상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 행동을 한 이유는 이것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주인공의 입장을 물어봐 주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추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창의적인 사고를 좀 요하는 것들은 어떤 식의 질문이 좋냐면 그냥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혹은 너는 그러면 그 주인공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 수준에서 좀 쉬운 그러니까 쉬운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공한테 너무 덕분에 너무 고마웠어요 라든지 뭐 입장 바꿔서 너라면 어떻게 했을 거야 라든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나라면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창의적인 상황, 사고가 절로 되는 그래서 그 두 질문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예전에 이제 뭐 여러
재난 사고 이런 거 기사 보고 실제로 뭐 그렇게 용기 있게 구한 사람들 보면서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실 성인이 된 저도 그에 대해서 막 깊이 과연 나는 진짜 그냥 뭐 사실 말로는 뭐 구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진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이런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런 책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귀납적으로 뭔가 이제 인문학적 지식이라던가 인문학적인 어떤 관점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에서 출발하는 질문, 나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질문들이 오히려 사고를 확장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관심사와 어떤 주제에 대한 또 호기심을 계속 일으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분야도 다르고 또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어른처럼 정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럴 때는 좀 어떤 기사를 어떤 뭐 주제나 또는 어떤 류의 기사를 읽게끔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사를 찾는 게 좋은데 그거는 카테고리를 생각을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의 카테고리를 보면 뭐 경제, 사회, 정치는 사실 정치와 경제는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우니까 그 외의 것들로 생각하면 뭐 문화, 스포츠, 그다음에 뭐 약간 과학 뭐 이런 얘기들 동물이나 환경이나 그런 주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으로 기사를 보고 뭐 우다다 뉴스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기사더라도 읽고 이게 우리 아이가 분명 좋아할 내용이야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한테 슬쩍슬쩍 이렇게 던져주면 굉장히 신문 내가 좋아하는 분야인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좋아하는 주제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문턱이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토론이 가능한 기사를 좀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택배 대란이 있었잖아요. 아파트에서 왜 지상으로 택배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근데 주민들 입장과 택배 기사들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느 쪽으로 몰아가는 기사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좀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기사들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은 없지만 너는 너만의 이 답변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게 참 좋은 기사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편견을 좀 없앨 수 있는 기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성평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이렇게 뭔가 던져주는 기사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 엔지니어 이러면 아직까지도 남성 중심적으로 그런 일들은 다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굉장히 활약하는 그런 다른 여성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소개를 하는 거는 참 좋은 기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도 좀 잘 찾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내밀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신문 이러면 우리 애들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 재미없어 하지 않을까 하지만 또 그게 맞는 친구들은 거기서부터 오히려 뭐 독서라든가 여러 가지 확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아이가 책 읽기를 어려워한다면 신문 읽기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서 어떤 지면 신문 이런 것들이 어떤 권위도 있었고 또 그게 되게 많이 공을 들여서 이렇게 쓴 기사였다고 한다면 요새 인터넷 뉴스도 되게 많고 그 중에서 좋은 뭐 기사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기사인가 싶을 정도의 기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가 이제 메인이 된 시대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뭐 그런 인터넷 기사나 인터넷 뉴스들을 활용하실 때 조금 이거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는 게 뭐 적합할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뭐 인터넷 기사들을 활용할 때 또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인터넷에 어떤 기사가 요 내용이 되게 좋다. 우리 애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 사실 찾아보면 원 보도자료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 근무복이 바뀐 거예요. 그런 뉴스가 엄청 쏟아진 거예요. 근데
찾아보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도자료란이 따로 있거든요. 모든 관공서에는 보도자료란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란에 들어가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아이랑 읽어보는 것도 사실 좀 길긴 하겠지만 보통의 기사보다는 그래도 매우 정확하고 가장 왜곡이 되지 않은 날 것의 그대로의 기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는 게 좋고 거기서 출발한 기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출처 찾기? 재밌게, 그건 좀 재밌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새 애들이 이제 사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말처럼 시각 자료, 영상 자료에 되게 익숙한 아이들인데 오히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좀 신문 읽기에 효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그런 이미지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거기서 찾는 편인데요. 단어조차도 그거를 만약에 지상과 지하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땅지에 윗상, 아래하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땅을 그려놓고요. 지하에 뭐 지렁이도 있고 이걸 설명을 하고 지상에는 빌딩이 있고 그래서 상과 하의 개념 그리고 이 땅을 토대로 하와 상, 지상과 지하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어, 어려운 단어들을 거의 그런 식으로 그림으로 많이 좀 알려주려고 하는 편이고 그런 홈페이지나 그 아까 말했던 그런 보도자료의 원 출처 그런 걸 찾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집에서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와 얘기 나누면 더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또 되게 좋은 거는 요즘에 진짜 영상의 시대잖아요.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고 좋은 것들을 미리 킵해놓고 관련된 내용들을 아이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리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걸 아이와 같이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무분별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 안에 실제로 그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다다 뉴스를 하면서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게 그 부분이에요. 제가 미리 영상을 다 보고 함께 봐도 괜찮은 영상들만 엄선해서 넣어두거든요. QR코드로. 그래서 찍기만 하면 바로 연계해서 볼 수 있으니까 믿고 보는 거죠. 저는 어린이 기사들은 약간 그런 시각적 자료, 영상 자료들이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고 만약 집에서 그냥 아이와 그냥 개인적으로 활동하실 때도 그런 거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은 어떤 신문 읽기와 그런 영상 자료들을 같이 이제 활용한다면 부모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조금 무분별한 컨텐츠에 노출되지 않게 미리 좀 필터의 역할을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신문 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신문 읽기를 하는 것이 요새 많은 부모님들이 그 관심 가지시는 그 문해력을 키우는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린 뉴스의 발행인으로서 이제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 부모님들이 좀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문해력을 키우려면 아이들하고 좋은 글을 많이 읽어보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그래야 읽어나가는 이 습관이나 이해력도 높아지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하려면 부모님이 옆에서 또 잘 대화를 이끌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들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아이들하고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내가 아이한테 하는 말들을 이렇게 쭉 적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방 챙겨, 옷 입어, 손 씻어, 밥 먹었어, 양치해, 자, 책 읽어 이런 거밖에 없어요. 되게 명령적이고 아이들한테 하는 말들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책 읽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책에서는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책 속의 이야기들인 거고 신문은 또 어떠냐면 일상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 아이와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대. 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손 씻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와 그런 얘기들을 뭐 몇십 분만, 10분만이라도 주고받으면 그게 쌓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이 아이와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상에서의 얘기가 신문이 분명히 매개체가 돼서 아이와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 들으면서 진짜 공감을 한 게 보통 부모님들께서 또 다들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다양한 또 어느 정도의 길이가 있는 대화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 그런 대화들이 문해력을 키우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대화를 쉽지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대화의 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 소재를 잘 찾고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랬을 때 이제 뭐 책이든 또는 신문이 그런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와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엄마들의 기억력이 이렇게 길게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보석같이 예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또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를 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아이가 완전 빵 터지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어놓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적어놓는 게 신문 기사가 있고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아 얘가 이 얘기를 하려다 이 말을 했었지가 같이 연상이 되니까 이게 차곡차곡만 쌓이면 이거는 이 아이의 완전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록을 꼭 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오늘 인터뷰는 이제 좀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반영된 어떤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읽었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신문을 찾기가 좀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우다다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다. 오늘 사실 광고는 아니지만 정말 주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점이 그러니까 그런 아이에게 들어가는 지식이나 학습의 어떤 것들이 소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가랑비. 그래서 분명히 이게 눈앞에 팍팍팍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게 정말 서서히 쌓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랑 천천히 그냥 차곡차곡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대로 아이랑 같이 즐겁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문 읽기도 이렇게 좀 재밌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다다 뉴스 발행인 양춘미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신문 읽기든 책 읽기든 결국은 재밌게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그 본질은 어떤 뭐 분야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 좋아하는 분야로부터 신문 또는 책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 작가 양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